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닷컴 버블 수준까지 붕괴했었던 미 증시가 지금 낙폭을 조금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상황인데요. 시장의 센티멘털이 정말 많이 약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날을 아마 이렇게 봤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2020년 3월 초에 팬데믹 때 정도 아마 그런 기억들이 좀 나실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흔들리는데 뭐 다른 나라 시장들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게 아시아 시장 또 우리 시장의 폭락 어떤 결과가 이제 그대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원 달러율 하루 만에 33원이나 급등을 하면서 탄핵 이 인용 효과 뭐 사실은 다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증시의 결과는 뭔가 조금만 촉발제만 있으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하려는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정도는 일단 확인한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 증시가 어쨌든 지금 회복력을 시도하려는 보여주려는 그렇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삼성전자 실적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마켓나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데일리 TV 이지은 기자 연결해서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도국입니다. 네, 기자님,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시장 예상치보다는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대비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은 9.8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5조 원대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사업 부문별 성적을 별도 공개하진 않지만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지연과 파운드리 부진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HBM3 8단의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면서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졌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은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HBM3 12단으로 빠르게 전환해 고객의 수에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기자 말씀하신 대로 HBM3E 요게 이제 엔비디아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이제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회복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바닥을 확인한 후 연내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메모리 판가 상승세가 계속돼 점진적인 회복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3천 원에서 7만 7천 원으로 상향하고 목표 이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중국의 이구 한신 정책으로 스마트폰 채널 재고의 소진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수급 밸런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화되면서 가격 상승 전환 시기가 빨라졌다며 올해 영업이익 상향으로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데일리 TV 보도국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괜찮죠? 일단 이제 작년에 사실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좀 거쳐진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좀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볼 만하고요. 이제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만 좀 우리가 좀 안정이 돼 준다면, 글쎄요, 올해 우리나라 주시장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시장 챙겨볼 모닝 체크 또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관세 패닉 셌죠. 중국, 일본, 뭐 항생, 대만 다 뭐 거의 7에서 13% 사이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어제 112조가 증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 시장은 그냥 올해 들어서 올랐던 3개월 동안 올랐다고 그냥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좀 허탈해지죠. 다리가 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 법합니다.
걱정스러운 건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SK하이닉스가 어제 1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삼성전자도 5% 넘게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이 33원 급등을 해서 1,467원, 1,470원 시간에 거래 1,47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좀 됐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체크사항으로 준비한 거는 이 수치들 여기 좀 보면 이게 나왔겠군요. 전체적으로 이 수치들이 이제 과연 오늘 또 이대로 나올 거냐, 아닐 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이 점을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서 나온 거고요. 결국은 어제 급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낙폭으로 따지면은 이 정도의 낙폭은 앞으로 추가해서 나올 일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저점에 이제 근접해, 더 한 걸음 근접해 갔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체크사항 이걸 좀 준비해왔습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금값이시고요. 어제 그다음에 WTI입니다. 오늘 WTI 또 떨어졌죠. 금값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금값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가 되고 시장이 폭락으로 계속 가는데 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는 현금밖에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로 간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장에 덜 들어갈 테니 이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상태다. 일종의 좀 패닉 상황이 좀 이쪽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단순히 이런 식의 되는 게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전체 어제 아시아 증시 상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뉴욕 시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뭔가 촉매제만 있으면 시장은 언제든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값도 그렇고 WTI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만 조금 주춤해진다면 금값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유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식의 하락은 적정선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지표도 안정을 좀 찾아가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금값도 추이를 좀 다시 좀 더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유가도 지금 $60까지 떨어진 게 이제 더 떨어진다라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한 지 일주일 됐죠. 어제까지 보니까 반도체하고 정치 테마주에 좀 공매도가 집중이 됐다라는 특징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대금 보면은 31일 날 공매도 재개한 날 전체 거래 대금비의 10%니까 굉장히 컸죠. 6% 뭐 7%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 공매도가 전체 거래 대금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보다 오히려 코스피 쪽에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원래 그리고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에 대사장고 이런 거 비율 보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게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좀 갑자기 급등했던 종목들들, 뭐 이런 종목들, 또 방산, 조선주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공매도는 주가가 더 떨어질 만한 여지가 있는데 집중이 됐고 주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좀 외국인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조선이나 방산이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성장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공매도가 집중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최근 외국인들의 공매도에서 우리가 이런 힌트, 투자 전략의 힌트도 좀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모니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등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스닥만 놓고 봤을 때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무려 6%대 지수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전해지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커졌던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나스닥은 빅테크 종목들 기준으로 반등세가 나왔었던 이 종목들이 나오면서 홀로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S&P와 다우는 끝내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이날 증시에서 다시 엔비디아가 3%대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 이 뉴욕 증시가 간밤 이렇게 급등락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가격 출렁임을 더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악관에서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먼저 가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쪽에서는 잘못된 뉴스다라고 바로 선을 그었고요. 해당 기간 동안에 가격의 지수 출렁임이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상호 관세 유예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고 중국에게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게 오히려 증시의 하방을 누르는데 작용이 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간밤 많이 나왔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자체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수준보다도 주식들은 20%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5월 전에 연준이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증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들과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그리고 애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장중 내내 하락폭을 키웠던 게 딱 M7 종목들 중에서는 애플과 테슬라 두 종목뿐이었습니다. 웨드부시에서 나온 M7의 종목 리포트가 두 종목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일단 애플을 놓고는 이 트럼프의 관세는 말 그대로 재앙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재 아이폰의 90%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아무리 중국에서 미국으로 10% 정도만 이전해 온다라고 하더라도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때문에 목표 주가는 기존의 325달러에서 250달러까지 하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목표가가 43%가 간밤 대폭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기존의 웨드부시가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 향 목표 주가가 가장 월가에서 높은 수치였습니다. 때문에 조정의 폭도 굉장히 가팔랐는데요. 일단 테슬라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들어서 40%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머스크가 만들어낸 이 정치적인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도 많이 훼손이 됐고 또 여기에 트럼프 관세까지 함께 엮이면서 이 테슬라 또한 현재 폭풍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다양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주가 하락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방금 발표가 됐죠. 그리고 주요하게 지켜볼 경제 지표로는 이제 이번 주말에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있겠습니다. 3월에 CPI와 PPI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이 긴급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서 또 해당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종목들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 가까이 낙폭을 보였던 SK하이닉스 오늘 4%대 반등을 장전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와 함께 3.2%의 주가 상승 보이면서 54,900원 선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의 상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동일하게 점검을 해보겠고요. 이 ABL바이오가 오늘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현재 개장 전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도 4%대, 안랩도 2.8% 오르면서 시간 외에서도 정치 테마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소폭이나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늘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장전에 먼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일단 하락폭을 멈췄다라는 면에서 오늘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강도 예시 종목 ABL 바이오입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맞습니다. 보였던 종목인 것 같은데 뭐 이슈 먼저 짚어볼까요? 네, 테마주 빼고는 가장 좀 네. 흐름이 좀 좋았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단어가 좀 낯선 단어가 좀 몇 개가 나오는데 이제 네. 영국의 GSK는 그릭스, 스미스,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BBB라는 건 뭐냐면 브레인 블러드인데 베리어라고 해서 네. 우리가 보통 뇌가 사람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좀 나쁜 물질들이나 이제 세균 같은 걸 그 뇌 쪽으로 못 가게 하는 막이 있어요. 아. 근데 이 뇌와 관련된 약물을 만들 때 약도 같이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그거를 이제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 영국 GSK와 함께 그것들을 계약을 했다. 일단 계약금으로는 사실 뭐 739억 정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뭐 임상이나 이제 판매되고 나서 이제 로열티들을 받았을 때 최고 뭐 4조 원 정도의 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일단 4조 원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차분히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세계적인 어떤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BBB 관련된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지 일단 뭐 표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펩트론 이야기하면서 제2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하루 전날 전해드렸는데 네. ABL 바이오가 먼저 조금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좀 내놓으면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여태까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점상 기세 상한가 갔다가 이제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네. 사실 요 이제 그 기세 상한가로 계속 가는 것과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이제 시장에서 더 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통계가 한번 나온 적이 좀 있었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상한가가 한 15%였을 때 일단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었는데 상한가가 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시초가가 6%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상한가가 유지되는 확률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들어갔다가 풀린 것은 아마도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매물을 다 걷어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호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체결 강도가 좋기 때문에 오, 네. 일단 뭐 체결관을 통해서 잠시 뒤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동안에 고점 찍고 한 2달 정도 내려오던 주가가 뭐 하루 만에 이제 거의 다 고점 만회를 했네요. 만회를 했기 때문에 주주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장에서 좀 든든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 축하드린다는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거래일 전에 우리가 체결 강도를 통해서 이 종목을 확인했다면 이 종목 되게 수상하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이 거래일 전에 알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체결 강도가 또 네. 이렇게 신호를 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체결 강도 빅샷 종목에서 이 자리에서 추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근데 네. 전 좀 약간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조금 더 이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네.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좀 약간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 체결 강도 살펴볼 텐데요. 4월 3일 날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체결량은 좀 줄었어요, 그래도. 한 10% 정도 큰 하락을 보여준 네. 뒤에 한 5%가 채 못 미치는 어. 반등을 보여준 날 체결 강도가 한 달 만에 처음 들어갔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제 당일 체결은 무난했는데 그 다음 날 약간 빠지면서 사실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차트상으로는 거의 시초가 정도 수준에서 좀 마감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전날 종가 대비해서 약간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기록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점상 들어갔고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체결 강도 500이 이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수치만 500으로 기록이 되는 거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한 달 체결 강도까지 어제 같이 진입을 하는 흐름을 좀 ABL 바이오가 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하면서 종가를 체결을 했고 한 달 체결 강도까지도 100을 웃돌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BL 바이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기술 수출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미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전거래일 날 이 종목을 계속 뭐 신규 진입 가능한지 아니면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과거에 이제 알테오젠 흐름을 알테오젠이 네.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참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좀 포커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중간에 풀렸을 때 체결 강도를 확인하고 일단 진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프리마켓에서는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인데 오늘까지도 또 어떤 퍼포먼스 보여줄지 체결 강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시 종목 확인해 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솔트룩스를 들고 오셨는데 네. 어떠한 모멘텀을 보시는 걸까요? AI 관련된 기업 네. 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최근에 좀 AI에 대한 어떤 재료가 좀 있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움직임이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 아마존 웹 아마존에서, 서비스 네.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마켓플레이스 네. 하면 뭔가를 이제 사고 파는 곳을 마켓플레이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AI를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사고 파는 어떤 네. 온라인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루시아 이제 2.5를 출시를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좀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좀 기사도 나왔고, 요거는 이제 솔트룩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루시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캡처를 한 상황인데 일단 이 부분들이 어떻게 뭐 시장에서 이제 실적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굉장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좀 약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뭐 AI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AI에 A자만 붙어도 뭐 급등을 하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좀 주가가 이제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록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 관련된 섹터 자체가 지금 일각에서는 정책 관련 기업, 네, 맞습니다. 정책 테마주로 엮이면서 가는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호재한 개별 이슈까지 더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개별 이슈를 조금 더 포커싱하는 게 좋을까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AI 기업들이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AI로 돈 버는 기업은 사실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픈 AI도 실질적으로 흑자를 못 내고 있고 이제 AI는 이제 B2B가 실질적으로 돈이 내고 B2C는 거의 돈을 버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한 기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팔란티어처럼 B2B에서 뭐 굉장히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좀 비슷한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하거든요. 뭐 나중에 좀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솔트룩스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 나왔거든요. 네, 어제 좋았죠. 네. 일단 화살표 표시가 좀 잠깐 밀린 것 같아요. 이날 이제 좋은 바로 체격- 전날 나왔나요? 네, 좋은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주가 흐름은 2월 달 초에 이제 고점 잡고 계속적으로 한 2달 정도 흘러내리다가 네. 일단은 체결 강도 완성이 되면서 급등이 어제 이제 17.3%로 종가가 마감이 됐으니까 거의 고점 기준은 20%가 훨씬 넘는 어떤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일단 솔트룩스의 체결 강도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네, 뭐 시장을 생각한다면 거기도 네, 감지됐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은 솔트룩스 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 시장이 이렇게 안 좋네, 내 네. 종목이 이렇게 좀 분발을 해주는구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급등하게 하루 전날 신호가 나왔다는 건데 체결 강도가 어떻게 체결됐을까요? 네. 우선 4일 금요일 날이고요. 네, 일단 네. 5일 체결관들 보면 그 전에 한 번도 좀 안 들어갔다가 그러네요. 한 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체결관에서 몇 번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이게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부터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거 왜 들어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체결 강도를 제시를 해줬고요. 6.8%에서 그 전에 일단 체결 강도 조금씩 좀 힌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두 개가 모두 우리는 들어가야지만 매수의 가장 미니멈 조건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어제는 좀 위에서 밀리면서 체결 강도가 좀 약간 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 하지만 5일 체결 강도는 일단 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솔트룩스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는 솔트룩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선 5일 일주일 체결 강도가 거의 처음으로 한 달 이거보다 더 이전에도 100이 들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차트상으로 빠지면서는 거의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오랜만 2달여 만에 100을 지금 진입을 한 거고 당일 체결 강도 역시나 100을 웃돌면서 시세를 내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I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교육, 네. 비상교육 교육 관련. 네, 기왕이면 네. 좀 일단 뭐 올라가는 걸 해야 하는 게 좋긴 하겠고 네. 하지만 테마는 웬만하면 좀 약간 지양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나름대로 그냥 좀 약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예시차 한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교육 모멘텀 먼저 살펴볼 네. 텐데요. 일단 지금 그 여도 네. 그렇고 지금 이제 여당이라고 하면 좀 뭐 표현이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양쪽에서 이제 공통된 이제 대선에서 공통된 그 공약들이 있어요. 그쵸. 뭐 일자리, 청년 정책, 교육.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육아.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된 정책이라 그쪽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비상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교육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고 네. 이제 뭐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이 교육 원래 관련. 주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비상교육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평가가 뭐 일자리와 관련돼서도 많이 좀 긍정적인 뭐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상교육이 아주 급등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테마주로서 조금 좀 그 퍼포먼스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교육의 추이도 볼 텐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일단 최근 네.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나쁜 그러네요. 흐름은 아닌데 네. 일단 화살표 표시는 잠시 뒤에 어디에 있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고요. 이제 뭐 정배열된 이후에 역배열로 빠졌다가 아주 러프하게 어제 이제 7.2%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와 봉의 길이가 거의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한 뭐 15% 정도 올랐다가 약간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은데 일단 테마주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거래량이 많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적게 올라가는 경우와 거래량이 많게 올라가는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올라가기 초창기에는 거래량이 터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줄 때는 거래량이 좀 줄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매도가 많이 안 나오고 약간의 매수로도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승 추세가 나오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횡보를 계속해서 길게 하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돌파를 한 건데 그러면 저기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차트상에서 좀 좋은 예가 별로 없긴 한데 네. 일단 요 흐름 있죠. 요 네. 흐름. 이제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흐름을 하나로 합치면은 이제 네. 요 음봉이 약간 좀 위쪽으로 붙으면 네. 그 이틀의 흐름을 하루로 표현하는 게 바로 요거거든요. 근데 네. 뭐 나름대로 테마주들은 뭐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봐도 될 정도의 어떤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교육 언제 신호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3일 날 남았고요. 3일 전 차트로 네.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날 나왔습니다. 이날 어.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틀 네. 연속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체결 강도를 통해서 사실 제가 앵커님 이런 얘기 네. 가끔 하잖아요. 그 테마주들이나 개별주들은 체결 강도가 그렇게
적용이 되진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 하도 이 그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수급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좋아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최근에 테마주만 봐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오르지도 않았고 상당히 좋은 자리에서 체결 강도 이제 신호를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단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당일이랑 5일 체결 강도가 동시에 100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갔다가 빠졌고 다시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바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도 되고 한 뭐 4일 정도 쉬었다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그 추세가 이제 강화가 된다라는 네.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1% 오른 날 체결 강도가 이제 143, 113, 일주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가 100이 넘는다라는 것은 일주일 동안 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약간 특이한 것은 오르면서도 이제 윗꼬리가 계속 좀 달려 있는 부분에서 이제 100 이하로 처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빠지기 그러네요.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체결 강도 예시 세 번째 종목으로 비상교육 확인을 해봤는데 5일 체결 강도가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 체결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상승 7%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책 관련,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빅샷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1을 선택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일까요? S1은 일단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조금 뭐 단어로 말씀드리면 세콤 관련된 기업이 이제 S1이죠,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과거에 S1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재료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 이제 시장에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인가요? 그쪽에서 좀 막았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삼성 계열이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상조 회사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S1이 상조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했다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놔둬라라고 했었는데 왜 S1이 상조를 하면 좋냐면 뭐 네. 삼성병원 있죠. 네. 삼성생명 있죠. 그다음에 이 S1, 이 상조회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삼박자가 다 맞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상조 회사가 정말 크는 유망 네, 직종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근데 네. 이 상조회사들을 우리나라처럼 많이 난립할 때 대기업들한테 맡기면서 싹 정리가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S1이 못 갖고 간 게 좀 많이 아쉽고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사님께서 뽑아오신 뭐 모멘텀들을 볼 텐데 실적이 좀 기대가 되나 봐요. 네, 어떤 보안과 관련된 네. 부분, 그다음에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건물 관리 쪽을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첨단 기술 통한 신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적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좀 약간 그 야금야금 그래도 좀 좋게 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최고 실적을 좀 약간 전망을 한다라고 시장은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S1인데 주가는 이미 그걸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얼핏 보면 횡보를 네. 하는 걸 보여주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쫙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뭐 관세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을 찾아봤자 어차피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제 경험으로서는 사실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이 잘 버틴 기업들보다는 많이 떨어진 기업이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 S1 같은 경우는 이 밴드 쪽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뭐 6만 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6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하면은 뭐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뭐 수익을 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1이 좀 체결 강도도 좋게 좋고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기업 내용상 위쪽에서 이제 어떤 밴드 채널 안에서 어떤 뭐 매매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S1이 체결 강도를 어떻게 보고 지금 우선 석 달 체결 강도 100 들어갔네요. 네, 네. 석 달 체결 강도도 100 들어간 지 한 네. 일주일이 조금 더 됐고요. 한 달 체결 강도는 한 3주가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도 한 3주 정도 돼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당일 체결 강도가 사실 거래량이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왜곡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날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날도 마찬가지로 좀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좋고요. 지금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4개 체결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이 된 지는 한 4일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서도 지금 석 달, 한 달, 일주일 당일까지도 100을 웃도는 기업을 지금 좀 선정을 첫 번째로 해주셨고요. 체결량도 한 2배가량 전거래일 대비는 좀 상승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S1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조금 권해주셨으니까 나는 S1 같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증시에서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면서 앞으로 추이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빅샷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한국전력. 네. 일단 그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정관념은 뭐냐면 한국전력은 굉장히 무겁다, 안 움직인다, 네. 올라가려고 하다 다시 떨어진다. 근데 의외의 흐름이 나올 때도 가끔은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4년마다 배당을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왜요? 왜 이 네. 시점에서 배당을 하냐, 실질적으로. 근데 배당 규모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좀 컸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근데 그 어떤 발전 원가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흑자로 턴을 했고 오히려 흑자 규모가 좀 커질 것을 시장에서 많이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전력의 모멘텀 어떤 걸 꼽으셨는지 볼 텐데 우선 실적. 네. 그리고 관세. 네, 이제 1쿼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 전망한다. 이제 석탄, 그다음에 LNG 네.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가동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것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관세 충격 피했다.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힘들지만 매수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버티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도 시장에 돌아 나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드리면 많이 떨어진 종목,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 기업이 괜찮다라는 전제 조건에 그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아마 상승률은 가장 높을 거고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내수주로서 뭐 롯데농심 그다음에 BGF 신세계 중에 일단 가장 안 떨어졌고 오히려 올랐다. 7일 동안에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약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역대급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뭐 기사도 나오고 있고 판매 단가는 오르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그것을 반영했는지 볼 텐데요. 차트는 사실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는 최근의 네. 흐름만 보면 뭐 그러네요. 저렇게 네.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은 요 3일 동안에 오른 것을 보면 시장의 흐름과 3일 동안 오른 것을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평이한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겠지만 시장이 거의 뭐 급락, 폭락이라는 단어가 연일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 흐름은 상당히 뭐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전력은 무겁다라는 좀 고정관념을 좀 약간 뺀 다음에 한국전력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수 관련된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주목받는 게 유통 관련 기업 네. 뭐 이런 건데 한국전력도 대표적인 내수주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얼마큼 받고 있는지 체결강도 볼 텐데요. 시장 급락하는 이 3거래일간 네, 그때 딱 100이 들어갔네요. 사실 네. 개별주면 2% 뭐 네. 2% 올랐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서 신경도 안 쓸 테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흐름이고요. 어제 기준으로 사실 60일 체결강도, 3달 체결강도 거의 100이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봐도 맞을 것 같고요. 이제 20일 체결강도 조금 더 지켜보고 3일 연속 일단 당일 50일 체결강도가 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빅샷 종목 두 종목을 보니까요.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오늘 어제 미국 시장도 많이 흔들렸지만 사실 네. 지수는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락보다 무서운 건 어설픈 반등이거든요. 하락장에서 우리가 네. 보통 상승에서도 조정 주고 이제 상승을 하듯이 하락장에서 이제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 반등의 세기가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냐 결정을 하는데 오늘 반등이 좀 뭐 반등 나올 이유는 사실 없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한국 시장 자체 탄력으로 반등 줬을 때 그 세기를 한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빅샷 종목 두 종목으로 내수주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두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보내줬다라고 이사님께서 판단하신 건데 앞으로의 주가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보복 관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장중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전일 2,400포인트를 이탈하는 폭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00포인트 위에서는 지지 이후에 반등 흐름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락장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에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저출산 정책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2025년 시장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 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관세에서 아직은 자유로운 업종이기 때문에 곧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임상 3상 실험을 앞두고 있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호재가 많은 업종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 전인 만큼 지금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정책 테마주 중 하나인 저출산 정책 관련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음 대선이 이제 6월 3일 이 유력한 상황이고 두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관련 정책주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전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필수 정책으로 꼽히는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 저출산 관련 정책주 그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 보인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용품 제조 판매사이고 저출산 관련 정책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상승 초입 단계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52주 최고점 돌파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적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6,70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눌림목 구간에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켓 스탠바이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좀 오늘 두 전문가분들한테 말씀을 좀 들어보고 오늘 시장에 대한 탑3 포인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신입사위원 권배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 팀장님. 네. 실적 일단 내용부터 한번 복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컨센서스가 이제 5.1조 원 정도였는데 실제 영업이익이 6.6조 원이니까 사실 거의 뭐 잘못 봤다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5조 원 중반대만 나와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할 건데 6조 원 중반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현재 실적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가격을 최대 5% 정도 인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낸드 그리고 디램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개선에 대한 효과는 확실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으니까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상승 출발을 좀 강하게 한다면 좀 눌림을 기다려서 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트럼프 쪽과 이제 중국 쪽의 관세 협상이 진행이 아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내수 부양책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개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레거시 반도체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기사를 보면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제조 인력 일부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오는 파운드리에서 주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비메모리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이제 가장 이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니까 삼성전자에도 당연히 우호적이고, 그동안 조정폭이 컸었던 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재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현재 시점부터는 바닥을 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팀장님, 생각보다 더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에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디램이나 스마트폰 부분에서 좀 선방을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아갈지,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그 컨센서스 상회했으나 약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컨센서스 상회 그리고 플러스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이 많이 늘어서 외형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마진이 높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원래 나오던 내용은 이거였죠. HBM 납품 지연, 그 다음에 파운드리 적자, TV 가전에서는 경쟁 심화.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악화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관세 덕을 봤다. 다시 이제 말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반도체랑 제약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 지금 예상되어 있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콕 집어서 핀셋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를 반도체에 매길 것을 이 지금 세트 업체들이 걱정한 나머지 반도체 사재기를 했다는, 그래서 그 덕을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HBM도 디램이기 때문에 HBM의 납품 지연은 계속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다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인하고 무슨 박람회에서 기분만 좋을 뿐이지 삼성전자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가전 경쟁 심화는 계속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LG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것을 보시면은 가전에서 삼성전자와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5가 선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역시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잘 팔기를 원했는데 탕수육보다는 꽃빵이 잘 팔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 S25가 의외의 선전으로 디램 부분이나 낸드 플래시 부분에 어떤 HBM의 납품 지연을 메꿨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전에 디램 낸드 플래시는 관세 사재기의 덕을 일시적으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이것 때문에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HBM4 6세대죠. HBM 12단 샘플을 선점했는데 이 아직도 지금 5세대 HBM3이죠. 이 엔비디아 물량을 대다수 공급하고 있는 데다가 이어서 6세대마저도 샘플에서 선점이 지금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서 뭔가 나오지 않으면 저 어닝 서프라이즈가 깜짝으로 나오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빨리 엔비디아의 실적, 엔비디아의 이 납품이라던가 아니면 6세대 이 시작이 되면서 이 선점하는 것을 SK 하이닉스 거를 커팅을 치지 않으면 큰 반응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신 의원도 HBM이 핵심 관건이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밸류 평가라든가 삼성전자의 주가 향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최근에 아산 탕정 공장인가요? 그쪽에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왔다 갔고 뭐 평가가 괜찮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시장에 돌고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제 일종의 또 그냥 소위 말해서 좀 마케팅용인지 작년에 삼성전자 이런 얘기에 좀 우리가 여러 차례 조금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HBM 전망 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살짝 얘기를 드렸지만 이재용 회장이 뭐 저기 스시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사진을 찍던 아니면은 그 박람회 현장에서 뭐 거기 웨이퍼에 사인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납품 소식을 들고 와야 됩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부진한 부분이 네. 계속해서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아직도 SK 하이닉스의 6세대 그 HBM4 12단 샘플 선점 이 부분에서 지금 선수를 놓쳤기 때문에 계속 불안감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예측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일단은 또 시장이 오늘은 일단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를 찾으면 일단 엔터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섹터로 많이 주목을 받았고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를 비롯한 대형 아티스트의 활동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또 실적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었던 팬 플랫폼 매출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도 분명히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매출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형 엔터 4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 내일부터 이제 2025 기계설비 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설비 산업 관련된 핵심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이슈인데 이게 단순히 기계설비 기술뿐만이 아니라 ESG라든지 뭐 AI를 기반으로 한 설비 기술 등에 대한 세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영림원 소프트랩이라는 종목이 그 디지털 전환 플랫폼인 플렉스 스튜디오를 선보입니다. 이게 제조와 그 생산 그리고 유지 보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동사는 작년에 그 ERP 사업 성장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거의 뭐 최하단이거든요. 완만한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ETF 관련된 얘기인데 그 최근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그 ETF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ETF 시장 자체의 순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오면서 지수나 섹터 그리고 테마에 대한 투자가 좀 수월해지고 있고요. 매매도 편하죠. 그래서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동시에 보유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종목 선택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지수형이라든지 뭐 낙폭과대 섹터형 ETF를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현재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 의원님 탑3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꿈비입니다. 꿈비는 저출산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유아 가구용품 전문 기업이고요. 유아방, 놀이방, 매트, 침대, 거실 가구, 화장품 등 유아용품을 제조 판매합니다. 지금 그 대선 테마 중에 정책 테마로 떠오르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ABL 바이오 소식 빼놓을 수가 없죠. 콜락소 스미스 클라인과 뇌혈관 장벽 셔틀 플랫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랩바디 비기술 4조 1,000억 원의 이전 계약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알테오젠이 지금 그 제형 변경 기술로 여러 곳에 파이프라인을 꽂았듯이 지금 이 ABL 바이오도 그렇게 될 가능성 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출주 대신 내수주로의 관심입니다. 이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수출주들이 굉장히 급락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수주가 반사 관심을 지금 그 시장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신세계 BGF 리테일, 롯데쇼핑 이런 것들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수출주에 대비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중국만큼 혼자 독자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지금 신세계 BGF 리테일, 롯데 이런 지금 해외 사업이 굉장히 부진한 이런 부분들이 내수에서 얼마나 메꿔질 수 있을 것인가 한 사실은 조금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사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이 참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좋은 면을 보자면 또 왠지 믿음이 안 가고 나쁜 면을 보자니 너무 또 나쁘게만 보는 것 같고 참 이렇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상황, 어제 사실은 동시효과 본다라는 게 참 좀 두려웠는데 오늘은 그래 조금 편하게 동시효과 상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초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라는 저 내용이 지금 일단 10조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이게 10조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좀 계속 있어서요. 이게 10조만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정치권에서 얘기가 좀 돼서 추경의 규모를 좀 사이즈를 좀 늘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논의가 될지도 한번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동시효과 상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4월 8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한 3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참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 시장이 일자리 5% 이상 급락하면서 종가를 체결을 한 것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다 되돌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관세에 대한 노이즈와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시장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 오늘 2%가량 상승하면서 2,377선, 코스닥도 1.69%가량 오르면서 660선을 웃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이 정말 강하게 상승한 만큼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엔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천원선이 웃도는 걸 유지할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잠정 실적,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를 강하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우선 3.5%가량 상승하면서 55,000원 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탄력이 좋습니다. 4.6%가량 오르면서 172,500원 단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게 D램의 선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랜드나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SK하이닉스도 함께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시총 20위권 내 종목 중에 하락폭이 가장 얕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이었죠. 영업이익이 130%가량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로 인해 1%가량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2.3% 상승 출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가량의 반등, 현대차의 상승폭은 다소 아쉽습니다. 0.9%가량 소폭입니다만 오늘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강력한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알테오젠도 오늘 3%가량의 강한 상승, HLB가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로봇 관련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 출발 기대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동시효과 상황만 놓고 보면 어제는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를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5%가 넘게 사실 폭락 수준의 그런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2%대 이상의 절반 정도로 좀 되돌리는 수준이 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대략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가까지 5, 6% 정도는 좀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돼줘야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릴 것 같습니다. 코스피 현재 2.28%, 코스닥은 2.33% 이렇게 오르면서 좀 시작이 좀 됐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일단 1,257억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적이 좀 근 2조 원 가까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담스럽죠. 예, 환율 어제 시간을 1,472원까지 갔었는데 오늘 3.2원 올라서 1,471원, 역시 1,470원대에서 다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좀 큰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영커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오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급락세를 만회해주기 위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인데요. 다만 하락분과 비교했을 때 상승의 폭은 그래도 아쉽습니다. 일단 지수단을 보게 되면요. 유가증권 시장은 1.9%가량 오르면서 2,372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2%가량 상승하면서 664선에서 출발을 알렸는데요. 과연 강력하게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은 유입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가량 강하게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4,700원까지 지금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55,000원대를 회복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정말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2분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램과 갤럭시 판매 호조가 뭐 자세하게 잠정치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시장에서는 D램 가격과 그리고 갤럭시의 호조가 이걸 좀 이끌었다. 이고환신 중국의 정책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2분기에는 글쎄라는 물음표가 달려 있는 건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가량 상승으로 좀 긍정적인 반응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탄력 더 좋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요. 17만 원 선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동시호가보다는 아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실적 발표하긴 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 공제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일 것이다.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0.9%가량 상승하면서 32만 6천 원대 터치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다시금 1만 원 선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3% 오늘 5가지 종목 중에 상승폭이 가장 아쉽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시작되게 된다면 자동차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1%가량의 상승, 기아도 오늘 1.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의 금액을 줄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원래는 3조 이상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2조 원대로 좀 축소가 되면서 지금 증여에 관련된 모습을 증여와 관련된 이슈는 해소를 하면서 오히려 유증 악재로 해소됐던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7%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68만 8천 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반면 어제 시장 대비 하락폭이 그나마 괜찮았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KB금이 오늘 0.6%가량 내림세 보이고 있고 신한지주, 메리츠금융지주는 소폭입니다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1%, 2%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는데 5대 금융사 이번에도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인 HD, 현대중공업 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 1%가량의 오름세, 다시금 방산과 조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등력도 굉장히 큰데요. 하나오션 오늘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외국인이 이탈을 하는 가운데서도 담았던 게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역시나 주가 회복하니까 바로 반등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1.7%가량의 오름세, 크래프톤도 오늘 상승하면서 20위권 내에 있는 모든 종목 중에서 네이버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제 오늘 2%가량의 오름세, HAB도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오름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반등하면서 5위권에 있는 모든 종목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삼천당제약 오늘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만회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반등하네요.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휴젤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리가켄 바이오까지 2.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조정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바이오주를 중심으로도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리노공업 오늘 강하게 상승합니다. 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최근에 하락분을 만회해주려고 하는데 5일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의 상승률도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까지도 오늘은 괜찮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M과 JYP 엔터도 1에서 2%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 펩트론도 2%가량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ABL 바이오가 힘써줍니다. 어제 20위권 내에서 유일하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이 호재가 이어지면서 시세가 11%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펩트론과의 시가총액 격차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펄어비스도 오늘 1%가량의 오름세, HPSP가 오늘 4%가량 상승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일제히 괜찮고요. 보르노이 어제 시가총액 20위권 내에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3%가량의 반등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1%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늘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요, 지금 개장 직후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오 팀장부터 좀 보시죠.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반등은 사실 뭐 당연히 예고된 부분이었는데 이제 반등 폭이 생각보다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국을 제외한 국가와는 즉시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협상 관련된 움직임들은 꾸준히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제 조정 폭은 크기는 했지만 과거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19 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통제하기 어려웠었던 조정이었고 이번 조정은 인위적인 조정인 거거든요. 결국은 이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 결국 트럼프의 의중에 달렸겠지만 트럼프의 의중 혹은 협상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된다면 낙폭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관세 리스크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언제든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어차피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털 대비해서 어떤 위치냐 이것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펀더멘털 대비해서는 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뭐 매도하거나 이럴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뭐 급등해서 1,500원을 넘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 뭐 횡보라든지 뭐 변동성, 추후에 원만한 하락 이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도 이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때 그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지수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상승인데 아무래도 많이 빠졌던 업종 중심으로 좀 올라오고요. IT 업종이 2.9% 가장 강합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한 그 낙폭을 만회하면서 플러스까지 돌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물론 삼성전자는 뭐 호실적도 있었지만 IT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흐름이고요. 운송 장비 업종도 강세입니다. 2.8% 상승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대 뭐 가장 강하죠. 뭐 방산 부분의 수주 모멘텀 그리고 유성증자 규모 축소 그리고 방산 수주가 현대 로템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립니다.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약세장에서도 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이 아닌가 싶고요. 기계 업종도 반등입니다. 또 하나엔진, 전진건설, 로봇 관련주도 일부 올라오고 그다음에 방산주, 조선주까지 오늘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낙폭이 컸었던 화학주도 소폭이지만 올라옵니다. 뭐 LG화학,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저가 매수. 근데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현재 시점부터 탄력적으로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터주, 하이브를 중심으로 한 1, 2% 정도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통신주 그리고 유틸리티주가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어주가 이제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은 오늘장이 반등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등폭이 생각보다 크지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반에 좀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 지수 측면에서는 좀 낙폭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후장에 가서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오전장보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 이렇게 2% 좀 넘게 반등을 해서 지금 잠깐 보죠. 다시 보면 2.1% 조금 아까보다는 근데 비슷합니다. 코스닥도 2.3%인데 요게 이제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여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일단 오늘도 팔고 있고요. 기관도 코스피는 좀 팔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오늘 수급적으로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일섭 위원 또 시장 출발 상황 또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379.5, 51.35포인트 오릅니다. 등락률은 2.27%, 코스닥은 666.64, 15.34포인트 오르고요. 등락률 2.36%입니다. 둘이 거의 엇비슷한 상태고요. 1개월 대비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9.42%, 거의 10%에 가까운 낙폭을 1개월 대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0.27%, 둘 다 10%가량이죠. 3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7.68, 코스닥이 마이너스 9.98입니다. 자, 코스피가 미세하게 코스닥에 비해서 우위에 있죠, 아직도. 자, 코스피가 지금 120개월 선, 아주 중요한 선에 딱 걸쳐 있죠. 지금 이번 달에 종가가 거의 정확하게 지금 120개월 선에 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에요. 2,380. 자, 저 부분을 이탈하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2022년에도, 2024년에도, 2025년에도 지금 그 120개월 선 거기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거기가 붕괴되었던 최근의 연도는 2020년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위기에 그 상응하는 어떤 상황이 왔다는 것을 120개월 선의 붕괴가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2380 저기 깨지면은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미스터 마켓이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지금 그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닥은 이미 120개월 선이 붕괴되었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도, 2023년도에 그 부분에서 120개월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그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이 코스닥은 이제 그 밑으로 가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달 코로나 때만 그 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사태까지 지금 번지진 않았는데 만약에 그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번에 관세 충격이 거의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코로나 때 충격과 버금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코스피의 120개월 선 붕괴, 이 월의 종가로 중요합니다. 4월 달. 그다음에 코스닥의 2022년, 2023년도 저점 붕괴, 이 부분이 거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무너지면 안 돼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 한국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한번 휘청임이 크게 있었죠. 1,480원에서 단번에 1,430원까지 50원이 빠졌다가 다시 50원이 그대로 오르는 출렁임이 한 하루 이틀 있었고요. 이젠 제자리에 돌아와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외국인 수급이 작동하게 되겠죠. 자, 외국인 수급이 문제인데 지금 대충 보니까요. 거의 좀만 더 팔면 이제 10조를 팔게 됩니다. 지금 3월 28일부터 판 금액이 9조예요. 9조. 이 개인 투자자랑 기관이 다 나눠 가진 지금 상황인데 연기금도 결국 개인의 돈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 소중한 이 연봉에서 떼어가 갖고 그 노후에 대비하는 자금이죠. 결국 연기금이나 개인이 가져간 돈이 9조가량이에요. 다 개인 투자자들 손에 9조가 들려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말씀드렸죠. 다행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속도가 좀 느립니다. 아직 1,000억 원이 넘지 않았어요. 지금 4월 3일부터 4월 4일, 4월 7일은 초반부터 10분도 안 지났는데 1분에 100억씩 팔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느린 속도고 지금 4월 7일 날 어저께 무려 2조 1,600억을 팔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 방향대로 이 세기대로 계속 나가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역시 별로 반영 안 되죠. 3%도 오르지 못합니다. 너무나 약하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5% 이상은 올라야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저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세부가 발표가 안 됐지만 다들 지금 예상이 나오는 거는 갤럭시 S25가 의외로 흥행을 성공하면서 거기서 하드캐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반도체였기 때문에. 반도체 영업이익이 1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의외로 핸드폰에서 4조를 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부분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오늘도 ABL 바이오죠. 알테오젠이 제형 변경 기술 가지고 여러 곳에서 다 히트를 치자 머크가 락인을 걸어버렸죠. 락을. 그 ABL 바이오도 그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후계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ABL 바이오의 어제 계약은 굉장히 큰 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ABL 바이오도 지금 상당히 좀 오늘도 역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ABL 바이오 대표 인터뷰 기사들이 좀 오늘 아침에도 여러 언론사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잘 읽어보시면 뭘 지향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잘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9시 17분 다 돼가네요. 자, 이번에는 섹터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하지 한 17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다양한 섹터들로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오늘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달에 발표한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1조 3천억 원가량은 제3자 배정으로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나 에어로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주들 시세를 다시 내고 있고요. 반도체도 한번 살펴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되돌림 현상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연장선상으로 AI 소프트웨어도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양자컴에 대한 검색도 오늘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도 함께 살펴볼까요? 조선도 오늘 섹터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유럽의 친환경 규제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임박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반사 이익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이 회복하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전력 설비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방산, 조선, 관세에 대해서 다소 좀 무풍지대로 불리고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섹터 오늘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는 게 이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오랜만에 좀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외국인은 오늘도 이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각 18분 정도 개장한 지 시간이 흘렀는데 외국인이 1,30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매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오후장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외국인의 투심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외국인이 2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업종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전기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한 반등으로 2.6%, 그리고 운수장비가 2.7%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반면 보험이라던가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등락률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적은 것도 특징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이나 출판 매체 복제가 오늘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군들은 대체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제약이 1% 이상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1.3%, 음식료, 담배도 2%가량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출판 매체 복제가 1.5% 강한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아센디오가 오늘 19%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계룡건설도 두 자릿대 오름세, 진양산업도 두 자릿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역시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0%가량 오르면서 시장이 어제 들쑥날쑥한 가운데
쪽에서도 4거래일째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에르코스가 지금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인데 육아와 관련된 테마주이고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격제 한포까지 올라가면서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정책주 AI 관련된 기업들까지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지건설, 미세하이텍과 같이 지금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 역시나 오늘 상한가에 올라서면서 이번 주 역시나 좀 정책과 관련된 지금 테마주들, 대선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강하게 내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종목별로 또 어떤 게 또 눈에 띄시는지 말씀 들어볼 시간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 팀장님 또 가보죠.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모멘텀 있는 기업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인데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 원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전체 수치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주의 바닥 기대감이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액공제에 따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소폭의 적자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도 흑자폭이 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출하 물량이 좀 견고했고 ESS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환율 효과도 좀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환율 모멘텀을 가지는 종목군들은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바닥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유니까 다른 2차 전지주들의 실적도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LG U+ 한번 보겠습니다. 약세장의 방어 성격이 있는 통신주인데 동사를 포함해서 이제 통신 3사의 1분기 실적이 다 개선될 것 같아요. SK텔레콤, KT, LG U+까지 1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G 네트워크 구축 때문에 그동안은 비용 부담이 좀 컸었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이런 비용 부담을 많이 털어냈습니다. LG U+는 아직 이 비용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지만 주가 자체가 두 기업보다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신규적인 접근을 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종목이 LG U+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우디에 연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또 AI를 통한 수익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플랫폼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AI 서비스를 내놓을 때 고객과 가장 접점 있게 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B2C 업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통신주가 방어주 플러스 성장주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관세 리스크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 E&M 한번 보겠습니다. 콘텐츠주들도 이제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계열사의 안정적인 광고 수주가 좀 부각되고 있고 지난달에 AI를 기반으로 한 간접 광고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AI 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요즘에 프로야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 KBO 리그의 유무선 중계방송권 계약을 CJ E&M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부분에 대한 집적도 또 밀도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빠졌다가 3월 중순부터 정말 천천히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하반 경직성은 갖췄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 우상향 흐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낙폭과대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폭 과대 콘텐츠 주주.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측면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서 좀 종목을 좀 발굴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인 종목별 특징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그 상승률 상위 섹터 온디바이스 AI가 4.39%로 지금 1등으로 올라서고 있고요. 딥페이크 섹터가 4.16, 그다음에 HBM이 4.21로 바짝 붙고 있습니다. 상위 3개 중에 온디바이스 AI랑 HBM, 반도체 소부장주가 많이 속해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세트 완성업체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이쪽이 강함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9.25%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가 7.52, 마음 AI 6.47, 퀄리터스 반자사가 6.47입니다. 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코스피 종목은 유니퀘스트가 4.88%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HBM부터 먼저 보면 3위에 올라 있는 것이죠. YC가 7.12, 레이저셀 6.88, 이 코스닥 종목이고요. DI 코스피 종목 6.91 하나 올라 있습니다. IC캠이 바로 6.01로 뒤에 따라붙고 있고요. 뒤에 윈팩이랑 테크윙도 지금 따라붙고 있죠. 자, 지금 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물론 차트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금 뭐 저점이고 뭐고 다 붕괴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이라 아직 손실을 메꾸려면 아마 한참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딥페이크 쪽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하나 꽂혀 있는데요. 크라우드웍스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이 지금 디지털 인형 눈알 붙이기라고 불리우죠. 이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신호등이야, 이게 건널목이야, 이게 행인이야.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일일이 다 바꿔서 이 알고리즘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작업이 꼭 필요한데 크라우드웍스가 그런 면에서 딥페이크 관련주로도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선주도 오늘 올라오고 있죠. 4위에 하나오션이 6.56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고요. HD 현대중공업 5.81, HJ 중공업도 5.12%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 중에 중소형주, 그리고 조선주들의 반등, 이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코스피 코스닥의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데드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종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은 불안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섹터별 실적 컨센서스 변화를 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한 시장일수록 실적의 중요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이 적으면서도 실적의 바닥을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나 업종 중심으로 압축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적 바닥 통과 기대감이 높은 섹터는 이제 화학과 반도체고요. 1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는 업종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거나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체크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를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네,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 최대한 방어적 투자 자세 요망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전부터 제가 이런 그 변동성에 대비해서 신용미수 절대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 붕괴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의 그 관세에 대한 얘기를 너무 얕잡아 본 대가가 지금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선포했고 하루하루 가짜뉴스, 진짜뉴스가 뭔지를 모르는 혼돈 속에서 어저께 미국 나스닥의 변동성을 보십시오. 그런 변동성 속에서 만약에 한쪽으로 몰리는 혹은 빛을 지는 비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오는가. 국장도 마찬가지고 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아직은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은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오늘 개장 직후 상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SK증권 이천 PB센터 서용훈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건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성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으면서 건설업종에 대한 매운탕이 좀 갈라지는 모습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에 7조 5천억을 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작년 현대건설이 실적이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회성 비용인 현대엔지니어링 손실을 좀 감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상황 속에서 1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 4일 안산 그린에너지 PFE와도 8,074억 원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또 공급계약도 체결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지속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올해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야기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재 매수가는 현재 조금 소폭상승 출발했지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2,000원짜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난번에도 설정해드렸던 4만 원 동일하게 유지를 하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2,000원 선이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글로벌 관세 전쟁 이게 미국 그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라는 공포가 어제 대부분의 증시를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각국의 최종 관세율은 물론해서 지금 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까 일어날까라는 데 베일이 좀 쌓여진 상황이라서 답답한 그런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를 모셨습니다. 함께 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과 또 분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등은 하는데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 절반 정도도 지금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사이드카가 8개월 만에 코스피에서 발동이 됐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는 더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블랙 먼데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언론에서는 또 일부 분석가들은 피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의 낙폭이 잔인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시장의 충격은 우리가 그 트럼프의 그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4월 2일이라는 그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정작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경험하고 또 느끼는 이 충격 정도는 거의 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크게 나타났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관세 부과, 상호 관세 부과의 그 핵심의 중국의 이제 상호 관세가 34%로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20%에다가 34%가 더해지면 54%가 이제 되는 거고 또 중국이 4월 4일 날 자기네도 이 34% 보복 관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시아 시장이 오픈되면서 중국과 대만 그리고 홍콩 증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리 한국 코스피와 코스닥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던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뭐 가권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10% 빠졌고요. 항생 지수는 상승폭이 컸던 것만큼 또 뭐 10%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대만 등에서 패닉3라고 해서 공포에 막 던지는 거죠. 네,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역력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마치 2020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완전히 고꾸라졌잖아요. 그걸 그렇죠. 좀 연상하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은 뭐 4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원화 가치가 5개월 만에 뭐라 그럴까요? 뭐 급등하는 흐름들, 환율이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네, 환율은 굉장히 또 시장에서 중요했어요. 사실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환율이 우리가 심판을 기다린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아주 아이러니하게 또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국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계엄 이후에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나타난 그 프리미엄이 한 30원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 나고 난 다음에 한 30원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시 증시가 이제 폭락세를 보이고 소위 말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커지면서 원화가 그 충격에서도 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화는 대표적인 또 뭐라 그럴까요? 또 위험 회피의 그런 영향을 받는 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또 어제 외국인들이 약 한 2조 정도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화에 약세에 영향을 줬는데 반대로 안전자산 아니면 안전통화로 불리는 엔화는 또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N1 환율이 내려오면서 참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세였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과거 얘기가 됐고 100엔당 원화가 이제 1,00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또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67원 한 60전 기록을 하면서 어제 원화 가치가 굉장히 대폭 떨어졌다라는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4원 40전 정도 하락한 그런 흐름인데 어찌됐건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달 외국인이 그 배당을 또 달러로 환전할 경우에는 환율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여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패닉을 보인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 가져갔을 관세 정책이 정말 현실화되고 이게 더 세구나 이런 거에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예, 저도 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블러핑이다 아니면 과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협상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 신념이랑 이런 걸 보면은 80년대부터 정치를 안 할 때부터도 자기의 어떤 정치관이나 세계관이 되게 확고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우리 보통 하는 말로 호구짓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거를 이제 실제로 정책에 쓰는 상황이고 얘기했던 거를 이제 정책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캠페인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세 뭐 90일 유예에 대한 어제 가짜 뉴스가 나와서 시장의 변동폭이 컸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이 관세 부과 이후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수위를 낮춰갈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낫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고 보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이후에도 좀 점검을 해드리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만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22조 원 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중국도 기준금리 좀 내릴까 이런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역시 산업 타격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론 반도체 HBM, D램, 뭐 삼성전자 실적 영향도 있었지만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시가 대비 상승폭을 낮추는 또 음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너무 많이 빠졌고 그런 데에 대해서 반도체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그 사이클, 산업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트럼프의 관세가 아직까지 네.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상호 관세에는 반도체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25% 관세를 예고했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기했던 거를 피해간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이제 반도체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것은 그 전주 미국 시장에서 M7의 하락폭이 엄청 컸었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어떤 후폭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섹터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데 미국 이제 관세 폭탄이 내려지다 보니까 여타 자동차 섹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 전략을 좀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잘 먹힐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25% 관세를 좀 잘 버텨보자 하면서 가격을 동결하는 흐름도 2달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동차주와 철강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요. 그게 맞는 건지 좀 팩트 체크는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것도 이제 반도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약간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미리 그쪽에 보내놓고 예. 대기하고 있는 재고가 재고 기간이 한 80일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 가격에 보내놓고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팔 수 있는 부분이 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일부 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자동차 관세가 이제 정식적으로 부과가 되고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자동차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예고되고 있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면 차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16% 정도 올라간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수요가 줄 것이고 수요가 줄면 기업의 우리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 관세 정책이 후퇴를 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후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관세의 그 불확실성이 뭐였냐면은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였잖아요. 근데 요번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베이스라인 터리프에서 기준 관세 10% 얘기해 놓고 그 위에다가 관세를 붙여서 그걸 통틀어서 상호 관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관세 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처럼 이전 단계로 가지는 않고 그 기준 관세 10%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협상을 하거나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받아들여야 될 하나의 문제, 과제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시장에서 빠르게 좀 소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반등이 막 이렇다 할 만큼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나마 이제 반등 탄력을 주는 섹터가 어디 있나 보니까 결국 또 조선입니다. 예, 하나오션, HJ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의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 결국 이제 중국을 공격할 거기 때문에 지금 배가 우리나라로 이제 더 수출 확장 모드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이겠네요. 예, 아무래도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번에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중국에서 이 조선 산업에서의 어떤 비관세 장벽을 엄청 크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나왔던 항만세라고 해서 중국이 만든 배라든지 중국 선적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조선소에다가 수주를 한 그런 어떤 선주가 미국의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항만세를 낸다고 그러는데 최대 350만 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엄청 큰 경제적 부담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주들이 중국에다가 주문을 냈다가 한국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뭐 선박왕이나 이런 분이 20척을 우리에다가 이제 주문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것이 원화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더해서 또 우리 조선 부분은 그 방산 쪽으로 해서 MRO인가요? 그 뭐 미국 군함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지 유지보수 정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또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으니까 반등의 주체 세력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대응책 마련의 고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양책을 뭐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국 내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런 관세 타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연휴가 있었는데 여행 소비는 또 원활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발 이런 소비 모멘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는 수출 부분이 미국의 어떤 이런 통상이나 아니면 관세 압박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전인대에서도 소비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구환신이라고 하는 보상 판매 같은 거를 약 한 3천억 위안 정도의 자금을 배정을 해놓고 그중에 일부를 중국 내에서의 관광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자체도 국내 관광을 되게 장려하는 편이고요. 또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 있잖아요. 이거를 빨리 쓰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또 뭐 지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 쪽에서의 이런 관광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민간 소비에 대한 어떤 진작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명절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4월 4일부터 6일까지였는데 이때 그 국내 그 이동 인구를 보면 약 한 8억 명 정도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한 8% 정도 늘어난 거고 또한 항공권 예약이 일부 이제 유명한 관광지에는 10% 정도 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약 한 5.2% 정도로 좋을 거로 보여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 성장률을 올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그리고 특히 그 효과가 2분기와 3분기에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려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런 부양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1년 반 만에 그 뭐라 그럴까요? 31,000엔 선이 붕괴가 됐잖아요.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32,000 라인까지는 되찾았는데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관세 타격 좀 심각합니다. 이런들이 차차 어떻게 또 시장에서 소화하고 수익률 회복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코노미톡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1% 정도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한 684 그리고 코스피가 2,360 정도입니다. 환율은 말씀드린 대로 1,46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영향이겠죠. 그리고 뭐 주요 기술주들 반등세 이런 부분이 있고 조선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